안녕하세요, 고원장입니다. 오늘도 평안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오시는 분들 중에 증상이 심각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치료를 받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겠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약물 치료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제대로 약물의 효과를 보면 증상이 완화되고 스트레스의 저항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전반적인 회복을 촉진시키죠. 따라서 치료의 초반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증상이 심할수록 당장 증상을 빠른 시간 안에 완화시킬 수 있는 약물 치료가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런데 약물 치료가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를 보면 가장 큰 원인은 처방대로 투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극복하면 될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투약을 성실하게 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약의 부작용일 것입니다. 집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약의 약 정보만 살펴보더라도 알 수 있겠지만 모든 약에는 부작용 가능성이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약도 예외가 아니죠. 부작용은 위장장애, 두통, 졸림 등의 증상일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도가 경미하거나 복용하고 1, 2주 사이로 점차 적응이 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되게 속이 불편한 경우는 식사 후에 투약을 하면 나아지는 편이고 소화제 등 부작용 방지약을 병용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작용 발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을 필요도 있습니다. 당장은 부작용을 겪더라도 날짜가 지날수록 나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으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간혹 미리 의사에게 설명 들은 내용이 아닌 드문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 차이가 있으므로 예상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요. 문제는 이 부작용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심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자신의 판단만으로 하기보다는 빠른 시일 안에 병원으로 문의를 하여 급히 조정 방안을 듣고 더 적절한 약물을 새로 찾아서 맞춰나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생각나는 케이스 중에 하나는 항우울제 중에 하나인 렉사프로를 2.5mg으로 가장 소량 처방해 드렸는데 가슴이 조이고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든다고 하여 며칠 안으로 중단하고 다른 약으로 교체하여 이후에는 성공적으로 치료를 진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장 힘들어 죽겠어서 약을 먹었는데 변화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당연히 답답하겠죠. 하지만 약의 종류마다 효과를 보이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예상을 하고 있으면 치료 기간을 견디기가 한결 수월해지겠죠. 대체로 항불안제, 수면제 계열의 약들은 먹고 거의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낙스, 아티반, 리보트릴, 스틸록스, 할시온 등의 약이죠. 불면, 불안 등의 증상은 당일에서 며칠 안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약물 치료가 처음이라고 하면 어떤 약이 어느 정도 용량으로 사용될 때 나에게 어느 정도의 효과로 다가오는지 알지 못하므로 초반부터 높은 약의 용량으로 시도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큽니다. 초기부터 용량이 과하면 졸려서 하루 종일 자게 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비교적 적은 용량의 최초 처방을 하고 그때의 느낌을 토대로 이후의 약 종류 및 용량을 다시 결정하면 내원이 반복될수록 점차 잘 맞는 약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기분 상태, 에너지 수준, 부정적인 인지, 현실 감각이 결여된 증상들에 대해서는 항우울제, 기분안정제, 항정신병제와 같은 약들이 쓰이는데 먹고 효과를 보는데 2주에서 한 달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반응이 빠른 분들은 1주 안으로 체감을 하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약으로 기대하는 충분한 효과를 내려면 몇 주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는 점을 예상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드물게 몇 주 이상 복용했는데도 핵심 증상들의 호전 기미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약이 잘 맞지 않는 경우이거나 생각보다 내 병증이 깊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하며 치료자와 잘 상의하여 약의 조정이나 교체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가셔야 합니다. 디테일한 부분일 수 있는데 부작용과 관련 없이도 개인의 고유 생활 습관에 따라 약을 일정 시간에 잘 챙기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약을 잘 챙겨 먹는 것은 치료에서 중요한 부분이나 처방한 약을 당연히 잘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치료자의 입장과 하루 중 여러 번의 투약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번은 빼먹을 수도 있다는 환자의 입장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로 오해가 없도록 투약을 얼마나 성실히 하였는지 체크해야 하죠. 특히 자주 빼먹게 되는 약이 있다면 그 이유에 관해 치료자에게 오픈하고 보완된 처방으로 할 수 있을지 상의를 하면 대개 절충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를 잘 안 하다 보니 아침 식후약을 자꾸 빼먹게 된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식사와 무관하게 드실 수 있는 약은 그대로 아침에 드시도록 하고, 식후 복용이 나은 약은 점심이나 저녁으로 옮기는 식으로 조정을 해드릴 수 있었어요. 또 밤이 되면 너무 피로한 탓에 나도 모르게 잠들어서 취침 전 약을 자주 빼먹게 된다는 분에게는 반드시 수면과 관련되지 않은 중요한 약은 저녁 식후나 다른 시간대로 옮겨서 투약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작용이나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약을 챙기기가 어렵다면 약을 챙겨 먹는 습관이 들어있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미 매일 루틴으로 하고 있는 일과에 연결지어서 투약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할 목적으로 식후 투약이 많은 것인데요. 식사를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경우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실 때 꼭 투약을 같이 한다거나, 퇴근 후 집에 오자마자 약을 챙긴다거나, 잠들기 전 양치를 한 직후에 투약을 하는 식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빼먹지 않고 꼭 하는 습관이 무엇인지 자문해보고 그와 함께하는 식으로 치료자에게 투약 시간을 제한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증상이 심할 때에는 따로 습관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당장 내가 힘들기 때문에 약을 스스로 챙기기 쉬운데요. 증상이 조금씩 나아짐에 따라 투약이 뜸해지면서 치료 중반 이후의 회복 속도가 더뎌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치료 초반부터 기존의 습관과 연결지어서 새로운 투약 습관으로 만들게 되면 회복 속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좋겠죠. 생활을 하다 보면 뜻밖의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사람들과 같이 있는 자리라 약을 먹기가 부담이 된다거나, 회식 자리에서 술 마실 기회가 생기거나, 깜빡하여 약 먹는 시간을 지나쳐 버리거나 하는 경우들입니다. 치료자가 약을 처방한 데는 한 알 한 알 다 이유가 있는데요. 처방대로 모두 복용하는 것이 회복에 가장 좋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앞서 말한 예들과 같이 약들을 모두 챙겨 먹기 힘든 특별한 경우들을 대비하기 위하여 어떤 약이 더 중요한 약인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약은 처방된 시간과 다소 시간 차이가 나더라도 복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처방된 시간대를 놓쳐서 해당 약을 먹지 않았다는 경우를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되거든요. 더 중요한 약들의 대부분은 앞서 효과를 보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한 항우울제, 기분안정제, 항정신병제와 같은 약들입니다. 매일매일 먹어서 효과를 보는데 몇 주 이상이 걸리는 약들이니 빼먹는 경우가 많아지면 그만큼 효과를 늦게 보는 셈이 되겠죠. 또 그 약들의 효과를 늦게 볼수록 단기로 사용하는 항불안제, 수면제의 의존성이 불필요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약의 특성상 꼭 아침에 먹는 것, 취침 전에 먹는 것이 필요한 약들도 있으므로 예상이 가능한 상황 몇 가지를 가지고 미리 치료자와 투약 상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약물 치료를 받지 못하여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약물 치료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 다루어 보게 되었습니다. 염려하게 된 점은 특히 치료를 처음 받으시는 분들이 초반에 약물 치료에 대해 안 좋은 인상을 받게 되면 이후에 증상의 재발을 겪게 되더라도 다시 치료를 시도하는데 회의감, 두려움을 가지게 됨으로써 원활히 치료받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